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광주에서도 교수와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서발 고속열차가 개통하는 12월부터는 서울과 광주로 가는 고속열차 편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광주 출신의 음악가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국제음악제가 중국 베이징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화순에서 힐링푸드 페스티벌이 열리고 나주에서 마함문화제가 열리는 등 가을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분노가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학생과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졌고 대통령 하야 요구 역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민주광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가면 퍼포먼스가 등장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충격에 빠진 지역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쳤습니다. 살인정권, 꼭두각시,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청년들은 괴로워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꼭두각시는 필요 없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쯤은 정권의 임기 내내 느꼈지만 국가가 한 개인의 것이었다라는 것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처음으로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대학들 역시 시국선언을 준비 중입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반문하며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가에서는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들 사이에서도 시국선언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학 교수 200여 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정치와 행정 최일선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최순실 씨를 거친 뒤 5.18 기념사가 수정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국회 예결 위에서 최 씨와 정부 외부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5.18의 의미를 축소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또 5.18 기념사를 왜곡한 상황에 비춰볼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거부하는 것도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재창곡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추위를 몰고 오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5mm 미만,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10mm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비는 낮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13.1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평년 기온 밑돌겠고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 더 내려가면서 본격 가을 추위 시작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외투 도톰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13.2도, 담양이 12.9도 보이고 있고요. 화순이 18도, 나주가 17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영암 17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8도, 보성 1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서발 고속열차가 개통하는 오는 12월부터는 서울과 광주로 오가는 고속열차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서울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역이 늘어나면서 이용하기도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 즉 SRT는 광주 송정역까지 하루에 왕복 40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용산역을 오가는 호남선 KTX는 왕복 48회에서 46회로 2회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광주 간 고속열차 운행 횟수가 48회에서 86회로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호남선 KTX 46회 중에서 14회는 출도착역이 서울역으로 바뀝니다. 하행선을 예로 들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용산역을 거친 뒤에 광주로 온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역이 용산, 서울, 수서 이렇게 3곳으로 늘어나니까 이용객들이 필요에 따라서 골라 탈 수 있습니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면 인천공항을 오가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 KTX 중에는 하루 왕복 4회가 서대전역을 경유하는데 소요시간이 15분에서 20분 늘어나는 반면에 충청권과의 접근성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역에서도 타고 내릴 수가 있게 됐고 서대전 경유 노선도 확보가 되고 특히 우려했던 용산발 간편
최소화해가지고 그것도 성과라고 보고요. 수서발 고속열차 요금은 KTX보다 10% 이상 낮게 책정됐습니다. 수서에서 광주 송정까지의 기준 요금은 47,000원으로 KTX보다 6,100원 싸고 목포까지는 6,300원이 낮습니다. 수서발 고속열차 계획에 전라선도 포함시키라는 전남북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복 20회 운행 중인 전라선 KTX를 28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철도 운영 계획을 심의한 뒤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정일성 음악제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광주와 전남 어린이들이 중국 학교를 방문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중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해준 정일성 선생의 묘지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베이징 도심에서 버스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현충원인 이곳에 중국의 3대 음악가 정일성 선생이 잠들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항일운동에 헌신했던 고인은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했던 마음을 아름다운 노래에 담아 후손들에게 남겼습니다. 또 이렇게 멋진 노래를 작곡하셔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이런 멋진 노래를 제가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엄청 좋은 경험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교문 앞까지 마중을 나온 중국 어린이들과 고적대의 멋진 연주가 한국에서 온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두 나라 어린이들이 함께할 공동 수업은 인장 만들기입니다. 서로 도와가며 석고판에 글씨를 쓰고 조각칼로 파내려가며 예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친구와 함께 체험을 하니까 재미있고요. 이번 기회 통해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국 어린이는 한국에서 온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한국어 회화책까지 들고 왔습니다. 두 나라 어린이들이 함께한 춤과 노래 속엔 서해 바다를 사이에 둔 머나먼 거리도 국경의 장벽도 없었습니다. 希望今后再有机会，我们这个友谊要延续下去。然后今后呢，也希望我们的孩子和老师们能够走到光州，在那里我们再见。 정일성 선생이 놓아준 화합의 다리 위에서 우정을 나눴던 어린이들. 앞으로 더 멋진 만남을 기약하며 짧은 일정을 마쳤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대부분의 선박은 기관실에 선접 회수가 남게 됩니다. 적은 양이라도 무단으로 배출하면 처벌받는데 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여수시 국동항에 선박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선박의 선접 회수 유출을 막기 위한 해경의 지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선접 회수는 선박의 기름과 해수가 섞인 물질로 기관실 쪽에 주로 고이게 됩니다. 단속은 특히 유수 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박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기관실 축계로 해서 해수가 유입되는 게 거의 없네 보니까. 네네, 그 기관장이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지난해 관내에서 접수된 해양 오염 신고 중 이 같은 선접 회수 배출로 추정되는 신고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신고 지역은 다양하지만 유출량도 적고 적발도 쉽지 않아 단속하는 해경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선접 회수는 육상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단으로 바다에 유출한 선박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적발 위주보다는 선접 회수를 해양에 배출하지 않도록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양심적인 무단 배출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대다수의 어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청정바다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 홍보와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한 달 동안 광주시에는 신고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전라남도에는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접수된 신고는 버섯과 양주를 집 앞이나 아파트 경비실에 두고 갔다는 도청 산하 공무원들의 신고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아 버섯은 사회복지기관에 기탁했고 양주는 공매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비영리 국제구호단체 세 곳으로부터 받은 1,9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사회복지아동시설원장 71살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2008년부터 5년 동안 윤 씨의 복지시설에 일한 것처럼 속이고 물품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국가보조금 2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윤 씨 아내 등 4명도 입건했습니다. 최근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은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가 어렵죠.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최근 운영에 들어간 드론 체험 교육장부터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비틀비틀하던 드론이 이내 땅에 곤두박질치고 벽에 부딪힙니다. 조종자의 생각과 달리 제멋대로 날아가는 물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작법을 익히고 나니 중심을 잡고 높이 떠오릅니다. 최근 문을 연 드론 체험 교육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곳의 규모는 11,000제곱미터로 축구장의 1.5배 크기입니다. 초중급 체험장뿐만 아니라 동호회원들을 위한 레이싱 코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드론은 최근 영상 촬영과 농약 살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드론 조작법은커녕 안전규칙도 제대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드론은 연습, 그다음에 이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할 때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이론 교육하고 실습 교육을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드론도. 교육은 이론 1시간, 실습 2시간으로 구성되며 모두 무료입니다. 드론 체험장이 활성화됨으로써 드론 시장에 어떤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될 걸로 될 걸로 내다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지역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할 정도로 미래 유망 산업으로 떠오른 드론. 체험과 안전 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드론이 우리 일상으로 더욱 빠르게 파고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나주 혁신산업단지 입주 분양이 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달 6개 기업과 혁신산단 입주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태양광 설비업체 등 7개 기업과 합동 분양 계약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산단 분양률은 18%를 보이고 있고 실제 투자와 착공 기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혁신산단 분양이 속도를 내는 것은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들이 제한 경쟁을 통해 한전으로부터 대형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주제로 한 화숭 힐링푸드 페스티벌이 개막됐습니다. 화숭구는 건강한 음식, 맛의 향연을 슬로건으로 하는 힐링푸드 페스티벌을 오는 30일까지 한이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축제 기간에는 화순의 명품 음식 7가지와 힐링 간식 15가지를 엄선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국립나주박물관 일원에서 마한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네, 2000년 마한 역사를 어떻게 재조명하게 될지 강인규 나주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한문화축제가 지난해 첫 선을 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회를 시작합니다. 마한은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제3세기경까지 경기와 충청, 전라 지역에 분포했던 54개 목지국의 정치 집단으로 통칭합니다. 고대 한반도에는 기원 전후로 마한과 진안, 변한 사만이 있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마한은 그중에서도 가장 강성했던 그런 세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주를 비롯한 영산강 일대에서는 마한시대 사람들이 수많은 유적과 유물들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나주가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책무가 아주 역사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또 나주의 자존심과 나주의 정체성을 찾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축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마한문화축제 어떤 즐길거리들이 있을까요? 모든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메인 행사와 학술대,
경연과 각종 공연, 전시 체험과 연계 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꾸몄습니다. 오늘부터 자미산성과 신촌이 고분군에서 천재와 고분제를 시작으로 축제가 막을 올리게 됩니다. 소도제 행사 전에 마한시대 54개 목지국을 상징하는 주민대표 54명이 그 당시를 재현하는 복장을 가지고 퍼레이드를 갔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도제에는 할쏘기를 통한 그 희생물 사냥이라든지 토우와 곡물 바치기 등으로 마한시대 제례 행위를 연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제22회 시민날 행사를 오는 30일 날 오전 11시에 국립나주박물관 주변에서 갖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10월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가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가 펼쳐질 축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네. 마한 의상 입어보기, 금동 신발 만들어보기 등 18종의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일제 때 고분에서 도굴된 많은 유물들의 성격을 규명하고 또 마한의 대교류를 재조명해보는 학술 포럼, 청소년 마한 문화 역사 발표대회 등 학술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주배 페스티벌에서는 나주배 품평회, 배 가공식품, 배 음식 만들어보기 등 대서양의 다양한 배를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네. 특히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실감 미디어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영암에서도 마한 축제가 열립니다. 나주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같은 마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좀 축제를 통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마한의 유적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봐서는 나주만의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주에서 마한의 유적이 집중적으로 발굴되고 발견되고 또 나주가 전라도의 중심축이었기 때문에 나주가 남도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반남면에 국립나주박물관이 들어선 것도 아마 이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영암군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마한 문화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마한 문화의 개성 발전을 하는 데에도 양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면 네. 정말 좋은 작품, 좋은 축제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자, 주말을 통해서 마한문화축제 가시고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남도의 역사는 마한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마한의 후예이다고 자부합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2의 마한 문화축제에 꼭 한번 오셔서 10월의 마지막 주말과 휴일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축제장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 3명 중 1명이 여성 공무원인 시대인데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은 여전합니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규정도 현실적 어려움 속에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올해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임용 비율은 30%대에서 50%대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5급 사무관 여성 임용 비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치는 5급 이상 전체 공무원의 8.8%. 하지만 전남도청을 비롯해 6곳만 목표를 채웠을 뿐 무안군에 여성 사무관이 1명도 없고 1명에 그친 것도 허다합니다. 인사권 자체는 시장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시군과 협의를 해서 좀 그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검고를 할. 전남 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도 게을렀던 8개 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000여 명 가운데 60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게 의무인데 300여 명대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초등교원은 지난해와 올해 단 1명의 시험 지원자도 없었습니다.
양성 과정에서부터 그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용 응시율이 낮고 또 이제 응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과락이나 또 면접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 공무원의 성장을 가로막은 유리천장과 장애인들에게 높은 문턱. 계속되는 정부의 각종 평가와 지적에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온정 우체통을 아십니까? 질병, 실직,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적은 쪽지나 엽서를 넣는 복지 전용 우체통입니다. 생계가 어렵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발굴하고요. 그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주민 접근성이 좋은 행정복지센터나 터미널 등 건물 입구 쪽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우체통마다 메모지와 볼펜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정 우체통은 담당 공무원이 매주 2회 이상 우체통 내용물을 수거를 하고요. 그리고 편지 내용을 토대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신속하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와 영암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에요. 2018년까지 297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오는 31일부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 캠프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 동안 계속되는 이번 마무리 캠프에는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와 홍건희, 김주형, 한승혁 등 선수 33명이 참가합니다. 선수단은 실전 대비 기술과 전술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 등 체력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주 동구 율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장터를 열고 수익금을 기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수벨트 지역인 곡성, 구례, 담양, 순창이 모여 구곡순담 100세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고성군이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 본부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에게 휴게소 대표 음식을 대접하는 꿈꾸는 휴게소 부뚜막 이야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강대학교가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재를 융성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추위를 몰고 오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5mm 미만,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10mm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낮에 비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13.1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평년 기온 밑돌겠고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 더 떨어지면서 본격 가을 추위 시작되겠습니다. 옷차림 도톰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이 17도, 화순이 18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8도, 보성 17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겠고요. 다음 주 내내 아침 기온 10도 아래를 보이겠고 낮에도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